결국은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이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 시민의 역할, 기업의 역할,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완전히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 물려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영역을 가서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다. 뭐가 우선순위입니다들요. 시민들이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기후 탄소 중립을 위한 있잖아요. 시민들의 실천, 아니면 기업의 실천, 공공기관의 실천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로 1등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뭘까요? 에너지. 딩동댕. 그러면 에너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죠. 아, 네. 집에 있는 플러그부터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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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딩동댕, 딩동댕에서의 그 우선순위 1-1, 1-2. 네. 이렇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교육할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을 해야 돼요. 뭐 하지? 분리배출 하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역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지? 그게 몇 프로지? 그러면 우선순위는 뭘로 가지?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체계 속에서 있잖아요. 교과 연계를 해서 지금 이게 이번 교과에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지역,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있잖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성남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하면 최근 들어서의 이제 이슈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2013년 그 당시에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그러니까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물론 그 전부터 오래 해왔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기존에 이제 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말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 영역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로 메시지를 던지자. 그래서 각 지역에 햇빛발전소 만들기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햇빛발전소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남에서 제가 이제 햇빛발전소를 만들려고 이제 하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했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지역의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남에는 있잖아요. 그 가스 전기 발전소 있죠. 가스 전기 발전소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 발전소가 성남 시민들이 쓰는 전기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지역에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발생량하고 분명히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분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이거하고 두 개 다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하는 도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생산되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어쨌든 가스를 태우면 또 이게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 계산하는 이제 정책적으로 되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버려지는 영역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면은 이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만큼의 얘를 상쇄시켜요. 정책적으로. 근데 우리 지역은 가스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하고 나면 거기서 폐열이 나오거든요. 그 폐열을 다 지역 난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상쇄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폐수율을 싹 다 해가지고 그냥 지역 난방으로 싹 공급해버리니까 몇십만 세대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관련돼가지고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자료는 뭐지? 그 당시 2016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갈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는 뭐였냐면 저희 이제 성남은 시민들이 하루에 530톤씩 매일매일 쓰레기를 태워요. 근데 그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가려고 했을 때 에너지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게 상세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폐기물이 태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시민들하고 자원순환과 소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이제 운동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한 우선순을 정해놓고 지역의 환경 교육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교육이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러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실천을 해 갈 때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그 기본적인 거는 그러면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할 건지 아니면은 우선적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생활 안내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가 이제 탄소중립 실천 이렇게 시민 안내서 아니면 뭐 학교 안내서, 기업 안내서 이런 거 내놓은 거 아시죠? 근데 거기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식이냐 그러면 에너지에서는 뭐 요런 실천을 해주시고요. 자원순환에서는 요런 실천을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거 없이 그냥 그 안내서에 보면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26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1년 동안에 그런 생활을 하면 온실가스 얼마를 줄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의 이 부분에서는 그런 형태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좀 외국의 이 가이드라인은요, 어디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냐 그러면 유럽이 학교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어떤 것들을 실천해 갈 때요,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 도시가 아니면 우리 광역시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시민들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탄소 중립이 안 되고 에너지 절약이 왜 선언적이고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답은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선생님 집에 전기 한 달에 지난달에 몇 킬로와트 쓰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에너지 전략이 엄청 중요한 거 알잖아요. 에너지 전략이 왜 안 되냐면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략이에요. 내가 절약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돼서 내가 얼만큼 쓰고 있는데 얼마를 줄였어. 아니면은 내가 얼만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10%를 좀 줄여보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kW를 쓴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 실천을 통해서 뭐 몇 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10%를 줄이겠어. 그럼 이 500kW가 450kW가 됐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하는 훈련이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는 교육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돼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보게끔 하는 그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데이터를 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500kW 아까 얘기했죠. 500kW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1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야 아니야 사람들 얘기하는데 10%는 생각보다 금방 줄인데 나는 20%도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어떤 사람은 20%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1%라도 줄여볼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인지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따라서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할지를 이렇게 계획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는 실천은요, 무의미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오랫동안 에너지 전략 교육하고 환경 실천 교육하고 재활용 교육하고 분리배출 교육을 했는데 왜 이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을 얘기했잖아요. 환경 강사들이 매번 들어가서 하는 얘기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실제로 내 교육을 받고 내가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그 거기 피교육자들이 제가 그 교육 받고요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요 한두 명도 안 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처음에 교육을 받고 당장은 있잖아요. 나 이거 손수건 한번 들고 다녀봐야겠어. 텀블러 한번 들고 다녀봐야겠어. 그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처음에 동기부여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의 동기부여는 사실은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유지를 누가 해줄 것인가? 그 유지는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정말 이러한 실천을 했더니 진짜 전기가 한 10kW 줄었네? 10kW를 줄여본 사람은요 그 다음 10kW 줄이는 거예요. 금방 줄여요. 그리고 그 10kW를 줄여봤던 사람은 그 다음 20kW 줄이는 거예요. 금방 줄여요. 왜? 해봤더니 효용성이 있다는 걸 인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체험학습으로만 끝나요. 생활 속에서의 실천학습이 아니라 체험학습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도 뭐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런 현상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량 아니면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보면 시민들에게 이제 얘기할 때는 탄소중립 실천학교에 이제 탄소중립 실천의 시민들의 영역에서는 당신들 집에서 배출 이제 쓰고 있는 에너지량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던데요. 어디서 그 데이터 봐요?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 영수증 날라오니까 이제 그걸로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있잖아. 내가 얼마 내는지는 알지만 사실은 몇 킬로와트 쓰는지는 몰라. 이런 이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이제 그 탄소 포인트제 아시죠? 탄소 포인트제에 들어가면은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 우리 집이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물, 가스가 들어있고 이 양에 대한 있잖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얼마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 1단계에는 뭘 실천할지 2단계는 뭘 실천할지를 계획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천을 가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 그 탄소 뭐죠? 그 홈페이지 탄소 배출 뭐죠? 탄소 발자국 홈페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탄소 감량의 그룹의 실천을 가는 거. 근데 시민의 단계에서 내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실천이 이제는 어떤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줄여내는 거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을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걸 알리는 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우리 광역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탄소를 줄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정책들은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시민들을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동기부여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포인트제를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탄소 포인트제를 이렇게 하면 내가 관심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1년 단위인가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줄였다라고 하면은 또 시에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뭐죠? 인센티브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게 사실 그게 부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가 들어오면 내가 관심을 내가 뭐 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천들의 탄소 중립 정책들을 알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많이 참여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민들이 되게 관심이 있네. 이거 되게 잘 되잖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예산을 좀 늘려야겠어. 왜? 이게 진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사업의 내용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검색해서 나오는 시민의 개인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계획들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자라고 알리고 그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두 번째 순에 와요. 그리고 세 번째 순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충청남도가 됐던 서산시가 됐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그 안에는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지역의 의제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의제를 보시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뽑아내서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러고 나서도 뭔가를 더 교육도 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하는 그런 시민 단위에서의 그냥 내가 소소하게 해볼 수 있는 것, 집에서 뭐 친환경 뭐 수세미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네 번째 단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1, 2, 3번 다 건너뛰고 무조건 네 번째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이 그러니까는 지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4번은 있잖아요. 데이터가 모여지기도 어렵고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이 4번은 정말 시민이 최초라 이 탄소 중립의 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시민 한 사람은 힘이 세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이게 동기부여가 훅 됐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한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으로 돌아봐. 나만 하고 있네? 근데 이 나만 해서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안 할 명분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우선순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과 3번이 간 상태에서 4번이 가잖아요. 이 4번은 지속적으로 가요. 왜?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리는 교육을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을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단위의 영역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실천, 그러니까 아까는 내용과 주제의 개념에서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에서 보면 첫 번째는 탄소 배출량을 알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의 감량에 대한 실천을 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소 상쇄를 위한 실천을 하기, 그리고 네 번째가 탄소 중립 실천한 거를 알리기. 왜? 우리가 아직도 탄소 중립 실천 그러면 되게 많이 몰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 뭐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리는 부분들도 되게 지금 중요한 그러한 이제 포인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제가 여기에 책자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 가지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다 가지고 오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한 대여섯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트별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아놨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경기 도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에너지는 몇 프로, 그다음에 수송은 몇 프로, 그다음에 뭐 건물이나 폐기물은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쭉 이제 해놨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뭐 경기도의 지금 에너지 현황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있죠. 그걸 넣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걸 보시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공공기관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별로 이거를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상쇄를 위한 실천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역은요, 여기에 뭐 1번 같은 경우가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든다. 뭐 이런 거에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 식량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2.1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식량 지급, 그다음에 2.2에는 로컬푸드 이용, 2.3에는 식생활 교육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을 뭘 합니다. 뭐 먹거리 교육을 합니다. 텃밭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탄소 중립 실천에 나는 뭐 텃밭 교육을 학교에서 할 거야 이렇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 영역에서 뭐 서산시는 탄소 흡수원의 뭐 이제 현황에 따라서 탄소 흡수원의 이제 보정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 영역에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면은 먹거리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이런 이제 뭐 돈밭을 유지하는 이제 것들이 뭐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탄소 중립 교육으로 텃밭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줘야만 이것이 확대될 수 있어요. 교육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를 다양하게 좀 띄워보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뭐 이런 이제 영역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은요 앞으로 굉장히 핫해질 겁니다. 생태 교육만큼이나 핫해질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거죠.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뭘 정하는 법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6년, 중학교 교육은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 교육은 뭐 몇 년,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순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정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입니다. 그 교육기본법 안에 지금 이제 2022년부터 뭐가 들어왔냐 그러면 제22조 2항,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항인데 새로 추가된 항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교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이 단어는 아마 교육을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교육청들이 이제 교육지청이나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그러면 그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태전환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생태전환 교육을 진행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사들이 지금의 이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시기적인 중요성,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교육청의 공문에 뭐라고만 갔냐 그러면 생태전환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일선 현장에서 봤을 때 생태전환 교육은 다들 교사들의 생각에서 이 6단어는 다 물음표야. 도대체 생태전환 교육이 뭐야?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육이 지난 한 2, 3년 동안요 생태교육으로 몰빵됐어요. 그 교사들이 이해한 생태전환 교육은요 생태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이 교육이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생태 교육으로 몰빵됐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대부분이 생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아니면 이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이 생태 전환 교육은 뭐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이에요. 그러면 기후변화, 그러니까 그래서 공문을 내릴 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을 다 써서 내려야 되는데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만 내렸더니 이제 이걸로 몰빵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사 연수할 때도 계속 이걸 언급을 해요. 생태 교육이 아닙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전환 교육의 영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의 영역에는 아까 IPCC 보고서가 그 얘기했던 그 예시 있잖아요. 그 예시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는 영역 안에서 교육되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을 다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근데 여기에는 그냥 기존의 그런 이제 환경 체험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정말 온실가스를 줄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갈 길은 엄청 멀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틀 전에도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이제 교감연수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서천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교육부가요 뭐라고 내렸냐 그러면 이 기후변화 교육을 무조건 모든 학년에 2차 시 이상은 하라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시 이상의 영역에서 지금 이제 교사들은 되게 급해졌어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모든 학년이 모든 반이 이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학사들조차도 이제 그 교감 연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올해 무조건 2차 시 이상은 다 해야 되니까 빨리 분리배출 교육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의 교육이 뭐 이렇게 뭐 기후변화 교육이 이제 자원순환 교육인 것처럼 막 이렇게 교육에서는 막 달리고 있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 그러니까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그런 현황에 따른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그때그때 아니면 그 대상에 맞춰서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있잖아요. 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학사들이 분리배출 교육이라도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다 분리배출,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는 분리배출 교육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게 그것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 교육도 지금 너무 시급하고 공무원 교육도 되게 시급하고 우리 강사 교육도 되게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영역에서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가장 나은 건요. 환경 강사 그룹들이 그나마 이 파트는 가장 나아요. 왜? 우리는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한 단계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걸 우리는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고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할 수 있게끔의 체계를 좀 교육 안에다가 담아주셔야 된다는 게 추가감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 이런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은 되게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자체가 다른 이제 광역 지자체가 아니면은 광역시군들에 비해서 온도 상승 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그다음에 온도 상승 이 곡선도 되게 높아서 사실 경기도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되게 빨리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제도도 만들고 다 하는 데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실현이 잘 안 돼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되게 많은 지점에 있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요. 교육기본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는 이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에 따라서 탄소중립 실천 학교 교육도요. 그러니까 교육부보다 훨씬 빨리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교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탄소 중립 실천 학교나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그것만 딱 바꿔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서에 이제 교사들이 만든 계획서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환경 보호 교육이라고 해도 그건 먹히고, 에코스쿨 교육이라고 해도 먹히고, 에너지 전략 교육이라고 해도 먹히고, 탄소 중립 실천 학교라고 해도 먹혀요.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20년 전에 그 교환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앞에 이름만 다 바꾸고 계속 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그들이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세분화된 영역들을 잘 알 수 있게끔 우리 외부의 인적 자원들을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는 거고요. 그 공동이고 이것도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쓰시면 좋겠고,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저희 교환에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들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을 받게 되면요, 한 학년 전체를 해주길 바래요. 어쨌든 통합적으로 교육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무슨 요일에 뭐 2, 3, 4교시 전체 학년 이렇게 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소 10학급에서 12학급이에요. 그러면 최소는 있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탄소 중립 실천을 탄소 중립 실천 학교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최소 있잖아요. 12학급이면 24명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24명의 교사를 한꺼번에 한 학교에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 훈련된 강사가 많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경기 지역, 경기 남부권에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환경운동연합들이 이제 나름 또 환경교육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탄소 중립 실천 학교라는 표현이 있기 전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 학교 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남이라는 지역에서의 그 감사팀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기로 가면서는 이제 뭐 안양, 오산 뭐 등등등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계속 이제 이런 큰 규모의 학교들이 이제 강의 요청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역 할당을 그러니까 같이 이제 교육도 받고 지역 할당들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지역 4명, 어떤 지역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사 선생님들을 모으고 그리고 같이 교육을 하고 어떤 컨셉으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3년 정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올해도 할 거예요. 올해는 뭐 시기가 언제쯤이고 1학년 주로 이제 1학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틀 동안 뭐 6시간 아니면 3일 동안 9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거에 따르면 이제 1학년 대상으로 12개 학급을 했고요. 3일 3시간씩 총 9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학교 프로젝트인데, 이제 지속 가능한 학교의 탄소 중립 실천 학교가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형태이고요. 학생들이 교내 활동을 보고 문제점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일을 사이를 살아갈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는 것, 등등등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의 운영 방침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주도 활동으로 그 이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역량 함양을 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 공동체 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교환이 어떻게 이제 그냥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제 형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차에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학교 조사를 해요. 항상 탄소 중립 실천 학교에서는 네가 뭐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제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나의 생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것들을 이제 아는 조사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조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런 조사된 내용들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와 함께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물과 전기와 뭐 이런 것들 공식 데이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행정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그 프로젝트 단위이기 때문에 교육이 들어갈 때 아예 처음부터 있잖아요. 담당 선생님한테 3년치에 물, 전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발전 시설이 있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3년치를 달라고 해요, 아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이제 저희한테 준비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팀별로 해서 그래프 그리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프 해석하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뭐 할 건지를 정해요. 그러면 이제 팀별로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팀별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3일차 뭐 이렇게 9시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프로그램 이제 어쨌든 어떤 주제를 도출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요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여기까지를 해서 그냥 캠페인 형태로 해서 알리는 것에 끝낼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 다음 이렇게 실천을 할 거에 대한 것들까지 갈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학교랑 이제 미리 상의를 해요. 우리는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이렇게 이제 뭐 발표회 하고 이런 걸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낼 거야. 그러면은 캠페인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결과물을 내는 거고요. 만일에 우리 정말 이거 통해 가지고 올 한 해 쭉 실천할 거야. 그러면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까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캠페인을 해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약간 그거 끝내면서 한 학년 학예 발표회 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차시에는 탄소 중립과 ESG 경영 뭐 이런 이제 너희 이제 차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이 영역이 너희의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거고 그런 영역에서 지금 이제 기업이나 이런 이제 경제적 영역에서의 ESG는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후 제품들, 기후 중립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얘네들은 어떤 컨셉으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는지 왜냐하면 기업도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것들 그렇게 계산해내고 그렇게 탄소 중립 제품까지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아까 보여드린 학교 프로세스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학교는 이것들을 인지하게 하고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라는 것까지를 알리는 게 그 목표에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정말로 그거를 숫자로 맞추는 것까지를 현실화 시켜내야만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이제 제작물을 만들고 전시물을 공유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세부적인 교환에서 보면요.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학교를 구상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보면은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저지의 탄소중립 정책들을 아는 것.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지역 이야기들 있잖아요. 지역 데이터.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안에서도 우리 지역의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과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갯벌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갯벌과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면 그 갯벌과 관련돼서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들이 계속 있잖아요. 공부하시고 지역의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 프로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탄소중립 실천 영역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살짝 그 이제 나이에 맞게끔 어떤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정책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게 뭐 어디에서 나오고 우리 전기 쓰는 데서 나오는데 아니면 우리 쓰레기 버리는 데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러면 분리배출 잘할게요. 이게 의미가 있고 계속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이게 생활 실천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조사를 해요. 학교 조사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리플렛으로 그러니까 학교 조사할 때 그러면 학교 뭐 조사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필요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자에도 이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 그림이 있고요. 이 학교 안에 이제 그 탄소 중립 실천에서 우리가 좀 언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학교 숲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연못이라던가 뭐 에너지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여기에 보시면 한 50가지 가까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야 우리 이거 없네. 이거 야 없으니까 이거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야 이거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 있으면 안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야 우리 이게 정말로 이렇게 검색해보고 야 우리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학교는 이렇게 잘해놨네? 그럼 이렇게 좀 가는 거를 한번 프로젝트로 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조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려요. 아이들에게 그리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게 그냥 체크하는 거랑 우리가 그리면서 그것들을 각인시키는 거랑 되게 다른데 그리는 것은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들이 어쨌든 특별 활동을 했을 때 항상 이 이제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 수업에 잘 참여를 했는지 그 평가의 평가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3시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물 사용량, 그다음에 탄소 물 사용량하고 전기 사용량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탄소량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탄소 흡수원과 관련된 그러한 영역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것들을 표현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이거 두 개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팀별로 나와가지고 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애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학교는 왜 10월달에 전기 사용량이 12월보다 더 많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이에요. 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11월달이 12월달보다 더 많을까요? 왜? 전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 요즘 방학 1월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11월달은 환절기가 들어가는 시기예요. 아마 이제 기후변화가 더 되면 이게 당겨질 수도 있는데 환절기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우리의 몸이 아직 추위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그러니까 이 조금 추워져도 이 추위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난방을 더 많이 틀어요. 근데 12월 달에는 이미 우리가 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11월 달은 이게 안 돼. 그래서 환절기 때 보통은 학교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1월 달도 아이들하고 이제 에너지 전략이 들어가면은 11월 달에 그러면 이 환절기를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난방을 트는 거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안에서의 방법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야 11월 달에는 무조건 조끼 다 입어 뭐 아니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 야 스타킹 꼭 신으라고 두꺼운 거 신으라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애들 이렇게 실천 도출 방법에서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을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이 정도는 있잖아요. 정말 그 사회가 아니면 그 모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 수준에 따라서 그 정도는 아주 열심히 하겠다와 아주 낮게 하겠다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하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학교들도 있으니까 에너지를 쓰는 양하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하고 이걸 맞춰가지고 상세를 해서 쫙 빼버려. 그러면 어쨌든 생산보다는 무조건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전체 쓰는 거에서 생산된 거 빼고 그러면 이 차가 나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차를 전기 절약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우리가 한 달에 1000kW를 써. 근데 600kW가 생산이 돼. 그럼 400이잖아요. 그러면 이 400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그러면 몇 프로 정도를 실천을 통해서 줄여낼 거고 몇 프로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이렇게 나무를 잘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흡수량을 쭉 계산해가지고 상세히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시나리오를 그릴지를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 데이터를 내놓게 하고 근데 이것도 되게 훈련돼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래 세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맞춰서 사고할 수 있게끔을 길러주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 안에서 그거를 탄소 중립을 못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가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계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계산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ESG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그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교육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이런 식의 교육 흐름이 잡혀가게끔 이제 기획안을 만드셔야 되고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선생님들도 훈련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이 체계를 갖추면서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2교시에는 이제 지난 활동에 대한 이제 그것도 하고 이제 이틀째 날까지 해서 이제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탄소를 줄이는 것을 어떻게 기획할 건지를 아이들이 이제 팀별로 해서 이제 계획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할까? 왜냐면 요즘에 애들이 인스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할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그냥 결과물을 낼까? 뭐 이러다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한 거는 팀별로 이게 능력의 차이는 있을 거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 팀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하되 근데 오프라인은 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학교에서 전시의 계획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온라인 홍보물로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뚝딱 그냥 만들어요. 오히려 오프라인 결과물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손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이것도 훈련이 최근 들어서 잘 이제 훈련 많이 안 시키니까 근데 온라인 홍보물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 학교 조사를 하고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학교 조사를 하고 학교 그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아시는 만큼 딱 보일 거예요. 아 저기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뭘 그렸구나. 뭘 그렸구나. 보이세요?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을 이제 쭉 이제 자기들의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째 날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저는 선생님들에게 그래프 그리는 표를 보여주지 말라고 해요, 애들한테. 왜? 정말 자기들 나름의 있잖아요. 컨셉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애들은. 그래서 보여주지 말고 데이터만 줘라.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프를 어쨌든 그리라고 하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선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로 베이스, 낮은 것부터 해서 이제 많은 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이런 팀들이 있고요. 어떤 팀은 이런 팀도 있어요. 1년치 쓰는 이 양을 싹 다 더해가지고요. 평균을 내요. 그리고 그 평균치가 저 중간에 있는 선이에요. 그리고 어떤 달은 많이, 어떤 때는 적게. 그 달이 눈에 딱딱 들어오잖아요. 아, 평균치보다 어떤 달이 많이 쓰네, 어떤 달은 적게 쓰네 보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은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면서 정말 신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이런 창신함을 끌어내는 데 되게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뭐 상세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에 그러니까 이틀째 마지막에 주제만 정하고 3일째 들어가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홍보물을 내는 건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환경 강사 선생님들의 이 탄소 중립 실천 학교와 관련된요 인지 정도의 수준이 확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러죠. 선생님들이 수업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이들의 마지막 결과물에서 보면 나온다.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인지했는지. 그런데 보시면 이거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탄소 중립 실천 학교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물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 이유는 많은 글을 쓰지 말고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예,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학교는 탄소 중립이잖아요. 얘는 수치화되네요. 기후변화 대응하면 얘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에 그게 맞게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거를 표현하지만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실천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탄소 중립을 가는 그 실천이 보여야죠. 그죠? 얘는 기후변화 교육한 거고요. 얘는 탄소 중립 교육한 거예요. 결과물에서 딱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 그렇게 교육인데 그렇게 정량적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 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변화 교육과 어쨌든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수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이 친구들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 월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감성 코드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걸 넣어놨는데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속보 봄 사라지다. 너무 좀 짠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메타포가 많은 거거든요.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 기후변화 교육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선생님들이 올해 다시 있잖아요. 봄에 그대로 올해 7월 달에 다시 또 똑같은 학교 1학년에 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 그 선생님하고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실천학교 이제 전체 이거 교육과정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기후변화 교육 하지 마시고 탄소 중립 실천 교육 하십시오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방금 보셨던 거는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캠페인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육 개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실천의 계획 개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몇 월 달에는 몇 프로를 줄일 거고 몇 프로를 줄일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몇 프로의 개념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전년도 동월 몇 프로 줄일 건데 뭐 할 건데 이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거 체크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교육을 해봤을 때 가장 이제 많이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한 번의 실천으로 뭐 이렇게 몇 그램 줄였어, 뭐 몇 그램 줄였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하고 나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티커가 뭐 예를 들어 탄소 1g의 뭐 교다 그러면 그 스티커의 숫자만큼이 이제 줄인 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실천을 끌어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아까 그 첫날 2교시에 기후변화 현황하고 온실가스 팬들 토나 우리 지역의 취약성에 대한 뭐 설명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 목표, 탄소 중립 목표 이런 것들 좀 꼭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기후변화 교육이 아니고 지역의 기후변화 교육이 됐다. 지역의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이 된다. 왜? 우리 얘기를 들어야지 지역형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교육은요 되게 잘해요. 왠 줄 아세요? 동영상이나 이미 교환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아예 있잖아요. 이 어떻게 안내를 하냐 그러면 기후변화 교육에서 테마별로 이렇게 했을 때 안내
안내를 교사들한테 초록 지팡이에 뭐 무슨 테마에 어디를 들어가시면 뭐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안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것과 달라진 우리의 교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강사비를 들여서 외부 강사를 들여서 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교육할 거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화를 무엇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우리의 그럼 존재감은 어디에 있느냐? 지역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왜? 교사가 지역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모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감은 이 지역 현황의 데이터의 기반으로 중요한 것부터라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갈 때 그 뒷이야기야 똑같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리의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아까 탄소중립 실천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 이제 프로세스 강사 선생님들 제발 이 프로세스대로 좀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를 이제 제가 20분 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경기도형은 독일의 탄소 중립 실천학교, 유럽은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 안 써요. 기후 보호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기후 학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기후 학교의 이제 이런 목표가 이제 탄소 중립이 목표가 아니라요. 양질의 교육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 이제 기후 학교의 이제 목표고 이러한 것들도 그 책자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첫 번째 단계로 요런 걸 이제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공식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뭘 했냐 그러면 뭐 이렇게 환경공단이 내놓고 있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 1kg 때 뭐 얼마만큼 탄소 배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폐기물은 환경공단 거, 그 다음에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은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내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동과 관련돼서는 뭐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곳에서 내놓는 자료 뭐 등등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학교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의 경향성, 뭘 썼을 때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좀 알고 계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뭘 먼저 줄여야 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해놨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있잖아요.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게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틀이 되어 있어요. 우리 탄소 계산하기 뭐 이런 그 계산하기 어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공식적이냐 공식적이지 않냐가 이제 핵심인데 항상 우리는 그게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이제 딱 홈페이지로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딱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과제 도출을 하면 이제 그 과제 도출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놔요. 뭐 여기에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저런 거 우리도 저런 거 다 하지 뭐 저런 거 다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체험학습으로 끝난다. 그런데 독일은 저 프로젝트가 딱 결정이 저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저 프로젝트는 1년짜리 프로젝트로 가요. 담임 선생님 주도하에 1년짜리 프로젝트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 절약이다. 그러면 종이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게 만들어지는 데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결국에 이제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태워지는 이산화탄소 얼마가 나오는데 이 재활용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1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교육이 끝날 때쯤에 뭐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종이 전략을 하면 그러면 우리 지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뭐뭐뭐에 기여하는 거야 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체크를 하면서 구축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 프로세스를 딱 교육받고 나면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 교육 끝나고 나서 사회로 갔을 때 기업에서 ESG 만들어내 그럼 그거 만드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체험학습 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기업은 이제 어쨌든 글로벌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니 ESG
거고. 근데 들어본 적은 없고 외국 거를 가져와서 봤더니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닌데 왜? 우리 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요. 근데 대충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도 그거 다 보고 뭐 이런 이제 수준에 아직까지 좀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보고서들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나오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것까지도 체크를 해요. 교육과. 그렇게 해서 잘하면 계속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갈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사용을 아예 이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상세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가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자료를 기본으로 경기도 이제 탄소 중립 실천학교의 내용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대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독일 거는 10단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운영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이거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간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단계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3단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3단계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안에서 야 그래도 요거는 꼭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가지고 6단계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이 6단계가 좀 충실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의 방향을 좀 짜보자 이렇게